기생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화려함, 그리고 그 반대편의 천한 신분이다. 일제가 세력을 뻗쳐온 이 나라. 당시 기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함께했을까? 몰락한 왕조의 궁녀라는 가엾은 존재에서 간호사로 변신했던 신여성. 여기 이제 박자희 씨 학점부가 이렇게. 하지만 망국의 울분에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투사로, 또 독립투사의 아내로 또 한 번 변신한 박자해. 턱까지 차오른 숨을 참아내는 것이 직업인 해녀들조차 참지 못했던 일제의 수탈. 그녀들은 왜 호미와 비창으로 총칼에 맞서게 됐을까? Asserting their own individual freedom, they also were very much concerned about Korea's freedom. It was a transfer of ideas.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던 그녀들을 만나본다. 우리는 역사의 순간순간 의로운 기생들을 만나곤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들의 모습입니다. 본래 기생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불릴 만큼 랩시와 기에, 교양을 두루 갖춘 종합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권번이라는 기생조합 안에서 일제의 간섭을 받으며 식민 지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그 의미가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당시 권번은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성, 수원, 대구를 필두로 전국의 크고 작은 권번에서 많은 기생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들은 악기를 들었던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입으로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원 팔달산 아래 화성 행구. 1919년 3월 이곳에서도 전국적으로 물결친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96년이 흐른 2015년 3월 소복을 입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또다시 화성 행궁으로 모였다. 광복 70주년 기념 시민 참여단이거든요. 축하를 하고 싶어서. 크게 생각한 거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축제로 승화된 그날의 만세운동. 보는 이들도 참가한 시민들도 즐겁기까지 하다. 하지만 1919년 그날 이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던 이들에게는 즐거움 대신 목숨을 건 비장함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대한 독립선언. 그 비장함의 중심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모두의 함성을 이끈 한 여성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수원기생 김향화. 천하리 천한 몸이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소이다. 수원기생들아 일어나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비천한 신분이지만 화려한 삶의 모습이 쉽게 독립만세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목청이 막힐 것이 이제 바이였고 이제 그 애원성이 구슬프다. 이제 자예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여기 이제 자유라고 나와 있네. 자예원 앞에서.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수원 기생들의 무리에서도 맨 앞에 섰던 기생 김향화. 그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김향화.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추록한다. 그렇다면 옥고를 치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십 명의 기생들이 집단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 미인 보감. 조선시대 기생들의 모습을 담은 한 권의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이 책은 통감부 산하의 조선연구에서 편찬한 기생 목록으로 일제가 기생을 관리 통제하려는 의도로 편찬한 책이다. 군번에 소속돼 있었던 그 기생들의 이름, 본 고장, 그 다음에 그 기생의 어떤 특기, 그 다음에 그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게 전부 수록이 돼 있어요. 조선 미인보감에는 수원 기생들의 시위 선봉에 섰던 김향화에 관한 내용도 실려 있다. 즉 김향화도 일제의 관리 대상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22살이던 김향화는 기생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서열에 해당하는 나이였다. 총 567칸에 이르는 화성 행궁. 이 넓은 행궁에서 수원 기생들이 만세를 부르기 위해 모인 곳, 바로 이 봉수당 앞이었다. 봉수당은 화성 행궁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정조가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즉 헌경왕후의 회가변을 열었던 곳. 바로 그곳 봉수당에 들어선 자해의원은 일제가 기생들의 위생검열을 실시하던 곳이었고,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 기생들은 위생검열이 아니라 만세 시위를 위해 자해의원 앞에 모였던 것이다. 사실은 이쪽 편에 이제 그 신풍로 앞쪽으로 일제 경찰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공간 안에 경찰서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기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기계 높은 그런 기생들의 행동이었다고. 기회로 치장된 화려한 모습. 기생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지만 그것만이 그들 모습의 전부는 아니었다. 과감히 통제를 거부하고 그들을 올가매던 병원과 경찰서 사이에서 벌인 만세운동. 그리고 수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간 기생들의 독립만세운동. 우리는 거기에서 기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기생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천민이고 또 예능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고난에 극복하는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듯이 기생 분들도 어떤 고난 극복을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상 많은 역할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독립운동에 중요한 일을 했지만 후대에 이제 평가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일본의 압제에 대응하는데 맨 앞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화성 행궁의 한편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그림을 발견한다. 정조 임금의 행차를 자세히 묘사한 정조대왕 화성 능행 반차도. 당시 행차의 격식과 의상, 참여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독특한 행색의 여인들을 볼 수 있다. 왕실의 공식적 행사에 당당히 기생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만세를 불렀던 수원 기생들의 역사가 보여지는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그 기생들의 정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배 기생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1795년 능행차 시에 그 능행을 갖다가 잔치를 베풀 때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선배 기생들, 바로 만세를 불렀던 기생들의 정통성이 바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상류사회의 일원이라는 그들 나름의 자부심은 왕조 몰락 후에도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홍수가 나서 재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이곳의 학교에 재정이 이제 열악해서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바로 기생들이 자진해서 자선 공연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 공연에 대한 수익금들을 가지고 학교에 희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호 물품을 낸다든지 여기 이제 식민지 백성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또 기생들이었습니다. 기생들이 가지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야기가 경상북도 성주의 한 작은 마을에 남아있다. 성주군 용안면 용정리.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비석은 1919년 한 기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비석에 담긴 사연을 주민들에게 물었다. 원래 비석 위에 비각도 있었고 단청 무늬가 화사해 앵무빗집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비각은 사라지고 비석을 덮고 있던 빗돌도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6.25 전쟁까지만 해도 나기 전만 해도 아주 아름다운 이 비각이었습니다. 이 빗집이란 게 우리가 이거 시골 다니면서 저 앵무 빗집이다. 앵무 빗집이다. 이제 모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듣고 살아왔거든. 하지만 비석 주인공이 남긴 공적에 대한 글귀만은 오랜 세월 풍상에도 선명했다. 기생으로 활동하며 모은 돈을 홍수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선뜻 내놓은 기생 염농사. 그녀는 지금도 마을 주민들에게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다. 본명보다 기명, 앵무로 더 유명했던 염농사. 그녀는 후배들에게 기생은 돈을 섬기면 안 되고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생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제방을 1kg를 석축 산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1kg 석축 산다 하면은 최대 한 20억, 30억 됩니다. 그런 돈을 걷어와서 이제 이 주민들한테 모두 노동을 해가 돈도 벌고 제방도 싸고 석축도 싸고 그런 이제 세뇌 덜이락 하고 앵무 덜 제방이락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거든요. 주변에 도로가 들어서며 제방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제방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제방이 여기서부터 길이 쭉 해가 저쪽에 용암 초등학교 가는까지 용암교 간 적이 있습니다. 용암교 다리까지가 1km. 30대 초반의 기생이 나서 홍수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다. 그녀가 쾌척한 돈은 그저 제방을 다시 쌓는 토목공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앵무 들판에 기대 살던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했던 것이다. 이 들을 다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분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일대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루를 즐겼던, 그래서 그때의 앵무가 나와가지고 학춤을 췄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앵무 염농산의 사회 참여는 제방공사가 처음은 아니었다. 1907년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염농사는 남자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참여해 일본에 진 나라빚을 갚는 데 발벗고 나선다. 당시 앵무는 모금액 중 네 번째로 큰 돈인 100원. 지금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의연금으로 내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에 자극받은 진주와 평양의 기생들도 앞다퉈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되고 기생 염농사는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경제적 국권 수호에 성과 신분의 벽을 넘어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양반,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신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신분의 하나인 기생 또 심지어 거린들까지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해서
또 양반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일을 전개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찾던 중 지속적으로 신문에 관심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17살에 대구에서 기생이 된 현계옥. 가야금에 능했던 그녀는 경성으로 올라오며 더 유명세를 탄다.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와 관련된 많은 기사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승마하는 기생 현계옥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식인 손님을 통해서 승마라는 새로운 근대식 승마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는 기생해갖고, 사실 여성들은 당시 가마를 탔고요. 말을 이렇게 승마식 개념으로 탄 경우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조금 선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계옥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승마만이 아니었다. 지식인 계층과의 만남. 특히 현증원의 사촌 현정건이라는 인물을 통해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함께 만주와 상하이까지 건너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비밀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그녀가 속한 조직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녀가 속한 비밀 조직은 바로 의열단. 김원봉에 의해 만들어진 무장 독립투쟁단체 의열단은 일제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현계옥은 기생의 옷을 벗고 남장을 하는 등 수많은 일화를 만들어내며 남자 못지않은 활동을 이어갔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그 현정건이라는 그 자신의 그 사귀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제 자주적으로 중심 인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상하이에 체류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도움이 절실했고 이를 위해 현정건에게서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열단장인 김원봉으로부터는 폭탄 제조법과 사격수를 배우는 등 여성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무장투쟁의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기대가 바뀌어가던 그 시기, 기생들은 독립운동이라는 선뜻 참여하기 힘든 특별한 일에 몸을 던지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냈던 것이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개인적인 자각을 가진 그런 신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각도 가지게 되고, 그 자각은 민족의 독립 해방을 갈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